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직격 토론 이재호 전 의원 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 이 파업이 아니라 집단 휴진이라고 불러야 옳답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의사 그렇죠. 집단 휴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잘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들의 집단 휴진, 최 교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의사진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컨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고 나서 정부가 여러 차례 양보를 했어요. 예컨대 그러면 중단하겠다. 더 이상 추진 안 하고 코로나19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국회도 나서서 보건복지위원회 한정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 의사들 만나서 이게 이제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 과정에서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의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통과 안 시키겠다.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의사협회나 뭐 전공의협의회죠. 정확히 얘기하면 전공의협의회는 한 발짝도 물러서질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주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 물론 협회라고 하는 것이 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너무 위급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휴진을 하시는, 강행하시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정부가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다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 보자고 했으니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텐데, 이걸 계속 강행하시는 부분은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많이 양보하지 않았느냐, 이거네요. 이재호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최 교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이 휴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복지부나 국회나 이런 그 중간에 이렇게 좀 타협안을 낸 그런 그 상대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신뢰가 없다. 문제는 그 의사들이 불신이, 정부에 대한 불신, 뭐 국회에 대한 불신, 그런 불신이 결국은 의사들의 휴진을 더욱더 촉발한 거고, 두 번째는 정부가 뭐 많이 양보하고 뭐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양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중단할 거면 뭐 철회하겠다, 철회하고 코로나 끝나면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철회란 말은 안 해주느냐? 왜 철회를 안 하고 유보하겠다, 뭐 자꾸 이러니까 그 의사들로서는 더 이상 정부의 말을 못 믿겠다 하고 이제 휴업을 하는데,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시점이라든지 이런 시점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원성은 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의사들이 휴업을 하는 의사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일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 의원님 말씀처럼 철회를 말을 안 했다고는 저는 거의 철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사용했냐 안 사용했냐 문제라고 하면 저는 정부가 철회란 말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단하겠다는 말은 중단하고 그냥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의체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지금 그 병원 협회라든지 이런 의료계에서도 협의체 만들어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전공의협의회 만나서 설득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장하겠다. 만약에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 정부가 나중에 입장 바꿔가지고 갑자기 뭐 원래 하던 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전공의협의회 분들이 뭐 신뢰가 무너졌다 뭐 그건 충분히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는 한번 믿어주시고, 또 정부가 그렇게까지 중단하겠다고 얘기했고 국민 앞에 약속도 했으니 제가 볼 때는 협의체 만들어서 할 거라고 보고요. 또 국회가 이 부분에 중재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의사분들이 지금 현장으로 오셔서 어려운 의료 환경을 좀 바꿔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의사들이 그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이, 그렇게 협상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하는 태도가 또 돌변했잖아요. 느닷없이 그 고발하고 전과 10명을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하는 것도 잘해서 고발해서 몰라도
그 뭐 실험실에 가 있는 사람, 수술하는 사람, 지방 출장 간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냥 무더기로 이런 명단 넣어갖고 고발하고 이러니까 정부가 이 의사들의 휴진을 부추기는 측면도 나는 있다고 봐요. 자꾸 이게 대응을 좀 화끈하게 어차피 중단할 거나 처리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그냥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도안에 중단했다가 코로나 어느 정도 수그러지면 원안 그대로 밀고 나갈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의사들이 이제 예. 불시는 거고 예. 그럴 바에야 처리한다 그러고 그다음 의사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정부가 안 해야죠. 자꾸 뭐 고발한다 그러고 뭐 저 현장 조사 나간다 이러니까 의사들로서는 이거 정부에 협상한다는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겠느냐 이런 데 고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술실이 거의 그러니까 50%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외래 진료도 거의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두 분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못 찾고 병원을 못 찾아서 결국은 사망을 하셨어요. 3시간 동안 구급차 달고 돌아다니시다가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정부가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게 그러면 과연 그렇게 의사들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 의견 다 들어줘서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예. 더 큰 피해가 나면 국민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정부로서는 불가피했다. 예,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의사들이 지금이라도 파업을 접고 그러니까 의료 진료 휴진. 중단을 예. 접고 들어오시면 저는 처리할 거라고 봐요. 고발을 또 처리한다. 보건복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복지부 얘기해서 이거 처리하도록 예.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런 절차로 가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정부가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을 키운 점이 있는 것이 고발도 물론 고발이지만은 지금 이게 사태가 번져 나가는 것을 정부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의대생들을 90% 넘게 의사고시 안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의사고시를 일주일 또, 연기까지 했습니다. 또 의대생들, 예. 재학생들이 거의 90% 넘게 휴학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대, 뭐 부산대, 경북대 주 전국의 주요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다 휴업하는 휴진하는 의사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론이 이게 정부의 생각대로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의사들이 휴진이 상당히 의료계에는 이것이 파문이 크구나 네. 하는 걸 정부가 빨리 느끼고 이걸 어떻게든지 더 수습하려고 나가야지 계속해서 의사들하고 맞짱 떠서 그냥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의사들은 사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갖고는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재 의원님 말씀한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보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충분히 양보했다고 봅니다. 아니 양치 그럼 제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드려서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양보한 게 있습니까? 본인들이 주장했던 주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질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예. 정부는 계속 양보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설득해서 정상화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도 아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의사들은 이미 양보할 걸 먼저 다 제시해놨죠. 지금 그 소위 내건 의료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 주에 이제 공공의대하고 그다음에 의사 정원을 의사 정원 부분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는 더 이상 양보하고 가지고 할 것도 없이 자기네들 마지노선을 이야기해 놨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처리하라는 거죠. 그 마지노선을 이야기해 놨으니까 어차피 이 정부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거의. 예. 어차피 지금 이걸 그대로 한더라도 이 정부 임기 안에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은 못하죠.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정부에 들어가면 상황이 또 바뀌잖아요. 다음 정권이 이걸 그대로 이어갈지 정권이 또 바뀌었으니까 정책을 또 바뀔지 또 모르잖아요. 예. 어차피 장래가 불투명한 건데 임기가 1년 반 남게 안 남은 정권이 예. 좋다 그러면 코로나 주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의사들하고 협상하면 될 텐데 두 분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재호 전 의원은 그냥 화끈하게 철회해라 정부한테 예. 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요. 최 교수께서는 정부는 많이 양보했으니 이제 의사들도 좀 양보해라. 네, 그렇죠. 누가 말을 들을지는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어대낙 이 얘기처럼 뭐 대세론 그대로 됐는데 이재호 전 의원 같이 국회의원도 하시고 친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알죠. 그러니까요. 예.
뭐 인품이나 뭐 훌륭하죠. 훌륭하죠. 그죠? 예, 그럼요. 잘 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잘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여당 대표가 잘하려면 아래 위로 눈치 보는 게 없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낙연 대표는 아래 위로 눈치 보는 게 많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본인이 이제 뭐 6개월 후에 그만두는 상황이 안 오고 나는 뭐 대선 후보와 관계없이 당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으면 뭐 별로 아래 위로 눈치 볼 게 별로 없는데 예. 지금은 본인은 내년 3월 되면 이제 어차피 그만두고 후보로 경선에 나가야 되잖아요. 당장 후보로 추대되는 게 아니고 경선을 나가야 그렇죠. 되니까 경선 후보가 당 대표를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자기 편을 만드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국민들로 봐서는 이게 여러 가지로 평가받겠죠. 많아지죠. 그렇죠. 많아지고 당에서도 의원들이 대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대표가 의원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경선에서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청와대가 당 대표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대표가 청와대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게, 우리가 그게 아래 위로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 때 보면 여당 대표들 보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여당 대표라는 게 잘하면 덕이 되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 처지가 잘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본인 인품과 관계없이 아래 위 눈치 봐가며 잘하겠느냐? 그게 참 어렵지 않겠느냐. 최 교수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의외로 대선 후보감이고 본인이 이제 대선에 나갈 의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차별화 시킬 거라고 봐요. 예컨대 청와대가 요구하는 대로 청와대가 하는 대로 다 하면 과연 대선 후보로서의 몸집을 키우거나 아니면 지지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이제 정권 말기가 가면 갈수록 저는 더 차별화를 시키면서 본인의 입장을 더 강하게 얘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도 생기고 지금 이재명 어쨌든 도지사와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 양강 구조를 그렇죠. 펼치고 있잖아요. 그럼 선명성 차원에서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 그렇게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과연 대선 후보로서 선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좀 차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청와대가 요구하는 대로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어느 순간 대권 후보로 커지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차원의 정책에 대한 얘기라든지 예. 다른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표를 의식해서 의원들 눈치를 볼 거라는 주장은 어떻게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일정 부분.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친문 세력이나 아니면 당의 주류가 그냥 친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친문 세력의 지지를 어느 정도 얻지 않으면 네. 사실 어려울 수 있고 그러면 친문 세력들은 그럼 청와대 입장만 대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의외로 대권 경쟁에 들어가면 일정 부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쪽으로 일정 부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치적 어떤 성향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의원이 무작정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절대로 대권 후보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대권 후보기 때문에 오히려 눈치를 안 볼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재우 저리고. 근데 이제 뭐 다른 지금까지 있었던 여당의 대표나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당 친문 지지자 그룹이라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친문 지지자 그룹이라는 게 이번도 뭐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뭐 친문 지지자 그룹에서 당선시켰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 어느 정당에도 없던 소위 그런 특정한 지지 세력들이 딱 뭉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지지 세력들이 이낙연 후보를 어떻게 밀고 나가느냐 예. 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고 했을 때 그 친문 지지 세력들이 과연 이낙연 후보를 끝까지 밀어줄 것인가 이 점을 이낙연 후보는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어차피 당내 경선을 먼저 그렇습니다. 통과해야 왜냐 되니까. 그러면 바로 후보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이 거의 맞아요. 예. 아니 내가 어차피 후보인데 무슨 소리야. 당신은 끝날 사람이고 난 앞으로 할 사람인데 그러나 이 경선에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이낙연 후보가 평소에 갖고 있는 인품하고는
정치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지금 당 그 그래 경선 룰이 확정이 됐나요? 더 논의를 해야 되나요? 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죠. 일반 국민 참여가 어느 정도 될지 예, 그게 그렇습니다. 핵심인데 그게 핵심이죠.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예, 지금 현재로는 우리 결정이 안 된 상태죠. 근데 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본인이 상당히 이제 아주 그 독보적인 1위를 하다가 지지율이 이제 약간 요새 이재명 주춤하면서 지사랑은 엎치락뒤치락해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명성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내야죠. 예, 안 그러면 사실 이재명 지금 지사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아주 과감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쏟아내고 예. 발언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지율에 어느 정도 출렁임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낙연 의원 입장에 어떤 대표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뭔가 국민들을 좀 감동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네.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게 이재명 후보하고 좀 다른 점은 이재명 지사는 어차피 추격하는 사람이니까 별로 뭐 가릴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질 놓고 보고 하는데 근데 요새는 추격을 해서 넘어갔어요. 예. 이제 그러니까 역전된 경우도 있었죠. 넘어갔다 이제 그런 예, 중인데 그렇죠. 그러나 이낙연 후보는 당 대표이면서도 뭐 소위 부자 몸조심한다고 일정하게 이재명 후보보다 우위에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그동안은 그래 왔는데 예. 최근엔 조금 달라졌다는 네.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도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낙연 후보가 우위라고 봐야죠. 네. 예, 우위라고 봐야 되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라도 이재호 전 의원은 줄곧 아마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거다. 그럴 겁니다. 뭐 몸조심하게 될 거다. 아주 개혁적으로 나가고 원래 여권 우리가 경험상 보면 여권의 후보는 청와대하고 붙어야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동안은 그랬어요. 예. 그래 우리 경험으로 예, 보면 예. 청와대하고 바른 소리가 대통령이 하는 거 하고 꼭 같이 안 가고 그건 난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나가야 그럼요. 국민적 인기가 올라가는데 지금 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렇게 나가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얘기가 반복되니까 예.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재호 전 의원은 이모저모 살펴볼 때 눈치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진봉 교수께서는 오히려 예.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라도 선명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야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이낙연 대표가 대표 당선되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쭉 보면 여야 협치를 아주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런 예.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협치를 할 거라고 보고요. 이낙연 대표의 어떤 성품을 봐도 제가 볼 때는 강경파라고 보이기보다는 협상파고 그다음에 온건파에 더 가깝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대화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본인도 그랬어요.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하겠다고 했으니까 원칙적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겠지만 야당과의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 충분히 보일 거라고 봅니다. 이해찬, 황교안 체제에 비해서는 아 그럼요. 이낙연, 김종인 체제는 확실히 낫겠죠. 그럼요. 네. 어떻게 보세요? 좀 나야지. 나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의 인품으로 보나 평소의 언행으로 보나 그 아마 전임자들보다는 협치가 좀 하려고 예.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당으로서는 점점 지금 자기네들이 정권의 임기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좀 초조한 점도 있거든요. 아무리 지금 뭐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경험을 해보면 초조해지고 그러니까 여당 대표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당이 하고자 하는 것하고 다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낙연 후보가 야당과 협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당내 강경파들이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여당이 그 임기 말이 되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본인은 협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당 안의 사정이 그렇게 쉽게 협치를 받아들이기는 매우 좀 형편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 보죠. 이재호 전 의원이 네. 쭉 짚어주고 계신 청와대와의 관계, 당내의 어떤 흐름, 역학관계 다 틀린 지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을 뚫고 얼만큼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이낙연 그렇습니다. 대표에게 바로 그겁니다. 주어진 숙제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걸 만약에 못 뚫고 예. 가시면 대선 후보 되는 것도 힘드실 어렵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걸 뚫고 가셔야만 대권 후보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보니까 경험상 보니까 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경선을 이기려면 당의 지지보다 국민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되죠. 다 따라와요. 되죠.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예. 너무 당 눈치 볼 거 없고 네. 과감하게 나 국민 보고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면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낙연 대표가 잘 하기를 일단 기대하면서요. 여기까지 이재호 전 의원 또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